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이 50-50 사태 또 새로운 소식이 또 이렇게 몇 가지 올라와서 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링이 뭐길래 50-50 사태 시스템을 바꾸나. MBC 뉴스 데스크, 이제 MBC 메인 뉴스 데스크에서도 이제 템퍼링에 대해서 템퍼링이 뭔지 50-50 사태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이렇게 뉴스에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어떤 50-50 법이 발의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각계각층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좀 계약서가 오래된 계약서기 때문에 사업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계약서기 때문에 이제 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목소리들이 음반업계,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국민청원 템퍼링 방지법 국민청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그할 폐지, 조작 방송을 한 그할 폐지 청원도 2가지 이렇게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 부분인데요. 유튜브로 먼저 이렇게 접했고요. 한국 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50-50 사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일반적인 이런 제작 투자 방식이고, 그 다음에 선급금 문제는 먼저 투자를 받아서 중소기업이니까 먼저 투자를 받아서 음원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스타크로 엔터에서 어트랙트로 새로 제작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을 해가지고 50-50 멤버들도 스타크로 이엔트에서 이제 소속 연예인으로 있다가 일로 다 이제 옮겨지면서 이제 그런 그 계약 서류도 다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 소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고, 이런 템퍼링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음반업계에 계시니까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제작을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제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영상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새롭게 좀 알게 된 게,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K-팝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당연히 투자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에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템퍼링에 관련해서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부모님들이 입김이 너무 세가지고 일단 가수 소속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사업에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어느 순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금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지용 씨도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에서 자기가 이제 중국 연습생들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입김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그게 트레이닝을 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트레이닝에 힘든 정도면은 괜찮지만은 이렇게 템퍼링에 온 가족이 가담을 해서 또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연예 사업 전반적으로 그 몇 년을 앞을 보고 10년을 앞을 보고 이렇게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연예인들이 뭐 이적해가지고 대박이 나서 뭐 큰 떼부자가 된다라면은 본인들의 욕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예인은 이미지인데 이미지 다 안 좋아져가지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흐지부지 소속사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연예인 생명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신뢰가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한 이 연예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법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믿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K-팝 이런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50 음반이 새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 9월 달에 이제 출시된다고 이제 홍보 글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50-50 시작 D2C 독점 이렇게 해가지고 워너뮤직에서 이제 워너뮤직 스토어에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패키지 구성이 이제 보안 CD가 이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소책자가 들어 있고 포토카드가 2장 이상 이렇게 들어 있는 패키지로 된
앨범이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 트랙 목록을 보면은 1집에 냈었던 그 5개의 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큐피드 큐피드 라이브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피드 라이브 스튜디오 요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유튜브에 있는 라이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러빈미하고 텔미 요것도 라이브로 한 버전이 이제 요게 수록이 되고, 그 다음에 큐피드 스페드업 빠르게 한 버전, 이렇게 해서 10곡이 이제 요 안에 패키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은 랜덤으로 포토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블러 처리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포토카드인가 봅니다. 워너 뮤직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그 앨범인 것 같고요. 저작 인접권으로 어트랙트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이렇게 되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집이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500장 팔리고 별로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유통이 잘 안 된 걸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보드에 올라간 50/50이기 때문에 1집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집을 이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집 앨범과 라이브 버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앨범으로 점 판매로 워너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저작 인접권으로 이 앨범을 이제 발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0/50 로고가 이제 원래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으로 워너에서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브리나 카펜터 음원도 이 50/50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게 O자를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는데 뭐 희한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지금 50/50 그 상표권 이제 분쟁에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앨범 자켓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DC 갤러리에 이제 올라온 글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본안 소송으로 이렇게 항고를 했죠. 본안 소송까지 가겠다. 그래서 항고를 하는데, 항고에 들어가는 이제 인지대가 있나 봐요. 예, 인지대를 아직 내지를 않았다. 또 뭐 어떤 글은 인지대를 다 냈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고, 근데 인지대를 못 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인지대를 안 낸 이유는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입금을 안 됐거나 일부러 입금을 안 했거나, 그래서 인지대를 안 내는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항고를 해도 항고 기각을 또 맞을 수가 있고, 또 재판에 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 가서 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냐, 뭐 회의 결과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한 방에 법무법인 발의해서 이제 한 방에 인용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일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 법무법인을 바꾸려고 아직 인지대를 안 내고 새로운 법무법인이 바뀐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법무법인이 제출을 해가지고 그때 인지대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은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호 유튜버에 나오셨던 이제 인터뷰를 했던 강인혁 변호사 변리사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전화 인터뷰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50/50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블로그인가 카페인가요? 글을 써놓으신 걸 보니까는 이제 거의 50/50 쪽으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쪽으로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반 제작자가 더기버스 안성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문구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더기버스 측과 어트랙트 측에. 그래서 이분 내용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무슨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두 회사의 용역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용역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고 더기버스가 제작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계약서를 보시고 이걸 얘기를 하셔야죠. 예, 그리고 용역 계약서에 그냥 1조 1항 제일 첫 글자를 아마 보시면은 어떤 뭐 용역 계약서든지 일단 갑 본청에 대해서 이제 그 용역을 맡아서 의뢰 회사는 모든 부분을 갑에게 통보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을 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 1조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저작권을 사가지고 온 데 있어서 그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본인이 저작권을 사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왜 스웨덴 이름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안 됐냐, 이게 그 녹취 파일도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대표, 안 씨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3개월 있으면 바뀔 겁니다. 이거는 속이는 기망 행위죠. 3개월 있으면 바뀌지가 않는 거를 왜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한 행위고, 음악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거는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위임받아서 하청업체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증거 자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30년 음악 제작하신 분이 저작 인적권을 모르시니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 상대방도 기망도 하지만 상대방을 무시하는 안 씨의 말이죠. 한 20년 전부터 외국 음악 사가지고 그 제작하는 방식을 다 알고 계시고요. 전홍준 대표님도 20년 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30년, 20년 동안 이제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지만 아무도 모르게 저작권을 이렇게 사가지고 하청업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음반 업계에서 없는 부분인 거고, 또 음악 저작권을 이제 전부 다 인수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다 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내용도 조항도 다 있습니다. 조항도 다 있는 부분인 거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가지고 오는 부분이 뭐 많이 있나요? 뭐 변호사분, 어떤 유튜버 분들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예. 거의 극히 드문 경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할 때 이제 그 곡을 사고 이제 음원 제작을 할 때 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음악을 이제 제품화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거에 대한 권리를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 원작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곡을 샀다고 했는데 음악 저작권을 산다고 하는 거는 그 원작자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금액 협의도 해야 되고, 저작권 포기각서도 써야 되고요. 그 내용 계약서를 또 따로 다 써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더기버스 측에서는 본청, 어트레트 측하고 상의 없이 그냥 한 거잖아요. 상의 없이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이제 용역업체하고 갑의 회사하고 그런 계약도 위반을 한 거고, 또 이제 아는 변호사님 채널을 보니까는 위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는 변호사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예, 일단은 위임 받은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무슨 건설업체 시공을 맡겼을 때 시공업체가 전문가인 거고, 변호사한테 일을 맡겼을 때는 변호사가 이 법 전문가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이제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일을 맡길 때에는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본청이라든지 사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모르는 부분을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돈이 쓰여지고 뭐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무도 속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속이기 위해서 그 의무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하나하나 그 일처리 과정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속이기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제 하청업체는 지키지 않았고, 그 용역업체와 본청과의 계약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고지가 돼 있죠. 어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일은 본청 어트랙트에 보고를 한다, 이런 계약 위반인 거죠.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써 있는 부분을 위반을 했다라면은 계약 위반인 거고, 또 본인 입으로도 3개월이 있다가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작권은 스웨덴 학생 쪽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계속 몇 가지의 거짓된 그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기만한 행동이고, 용역업체로서 속이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강 변호사, 변리사, 이분 그러면은 뭐 사무실하고 직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 직원이, 그 변리사 직원이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일 많이 했으니까 이거 회사 내 거잖아, 당신 나가세요, 이 회사 내 거니까. 강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런가요? 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 회사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강 변호사님? 네, 맞죠, 그 원리대로면은. 그래서
곡비를 사고 판 어트랙트하고 더기버스, 또 큐피트의 세금 계산서 돈 주고 판 그 거래 금액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그거를 분명히 고지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곡은 저희가 저작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계산서라든지 그 증빙 서류에 저작 인적권 그렇게 써놨어야죠. 예. 본인들이 그걸 주장하려면 그런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냥 큐피드 그렇게 이제 곡에 대해서만 이렇게 써 있고 그거를 분명하게 고지를 했었어야죠. 예. 이거는 동업도 아니고 하청업체입니다. 예. 이거를 분명하게 본청에 다 설명하고 이 프로젝트에 관한 일들은 다 보고할 의무가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게 계약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제 용역 계약서든지 다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명시가 돼 있다 계약서에.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뭐 들어볼 필요도 없고 잘못 알고 계시고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글을 막 이렇게 이 변리사 강 변리사 변호사께서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갤러리에 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1집이 망했는데 1집에 러빈미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이 좋아서 전홍준 대표님이 이 러빈미를 쓴 작곡가한테 곡을 의뢰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큐피드란 곡을 그 스웨덴 아담한테 또 맡긴 거예요. 전 대표님이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 러빈미라는 곡이 이제 스웨덴 학생 아담 그 친구가 이제 곡을 써가지고 전 대표님이 이 곡이 좋아가지고 다시 이 곡 작곡가가 곡을 잘 쓰니 다시 맡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곡을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큐피트란 곡이 나왔습니다. 곡을 맡긴 것도 어떻게 보면 전 대표님이고요. 그걸 이제 시킨 거죠. 더기버스 측에. 그 멀티트랙 편곡한 거 멜로디까지 가사까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멀티트랙에다가 보컬 더빙만 디렉팅만 한 게 더기버스 측입니다. 보컬 더빙 디렉팅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더빙하고 믹싱만 다시 한 부분, 보통은 그렇게 곡을 사가지고 오면은 요즘 스타일에 맞게 편곡이라도 다시 합니다. 돈을 맡기고 편곡을 다시 하거나 굉장히 편곡까지 다 완벽하게 해라 지시를 해가지고 멀티트랙까지 사가지고 오는 건데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단어 3개만 바꾸고 보컬만 새로 더빙해가지고 믹싱만 다시 해서 낸 게 제작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이라고 보기에도 한 일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강 변호사는 음원을 제작을 했다. 노래 더빙하고 믹싱 했으니까 뭐 이렇게 다시 음원을 만들기는 한 거지만 제작사는 어트랙트 측이죠. 더기버스가 제작자가 되려면은 가수하고 계약해야 되고 본인이 음원을 출시해야 되고 본인이 다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더기버스 측은 한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50-50 사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카라큘라 채널에서 그 강남 경찰서 일을 안 한 거냐, 돈을 받은 거냐, 왜 일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경찰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롤스로이스 사건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는 또 승리의 버닝썬 사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강남에 뭐 무슨 일들이 많은데 일 처리할 거는 빠르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기버스 직원들 형사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수사, 소환 조사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기사 내용 나오면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